안녕하세요. 드리모스 컴퍼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대기업 김하재 멘토입니다. 오늘 드리모스 컴퍼니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. 자, 지금 이 드리모스 컴퍼니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부진한 이런 기조가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투심 자체가 꺾이면서 당연히 주가의 좀 전반적인 좋지 못한 영향들을 좀 많이 끼치고 있어요. 요 이유 자체가 우선은 이 핵심적인 핵심 사업 부분인 플로의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.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었던 이 신사업 부분에서도 성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요 골자, 즉 주제죠.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 위해서 이 드리머스 컴퍼니가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이 숙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금전 요구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라는 요구, 또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. 정말 팩트 기반한 이 정보들만 전달을 드리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볼게요. 자, 우선 좋은 이야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. 3월 29일자로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되었다는 공시가 올라왔죠. 아마 우리 주주님들 진작부터 다 체크를 하셨을 건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판매 공급 계약 내용 자체가 이 플로의 이용권 제공 계약이었어요. 확정 금액이 300억이고요. 매출액 대비해서 10%가 넘어가는 꽤나 비중이 있는 그런 공급 계약이었습니다. 계약의 상대방은 형님이죠, 형님. SK텔레콤에 이렇게 공급을 한다라는 거고, 회사의 관계 자체가 계열사죠. 우리 드리머스 컴퍼니가 SK텔레콤의 계열사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오늘 영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드리머스 컴퍼니의 실적 추이를 한번 좀 같이 보시면, 매출액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비해서 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크게 변동성을 가져가진 않았어요. 근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보시면요, 21년도엔 영업이익이 흑자였는데 당기순이익은 적자, 그리고 다음 연도 22년도 반대로 영업이익은 적자였는데 당기순이익은 흑자, 그리고 23년도엔 둘 다 적자, 이렇게 좀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연속성 없는 그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러한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로 하여금,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이 투자의 확신을 불어넣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. 자,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. 23기가 21년도고요. 여기가 22년도, 그리고 여기가 23년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방금 우리가 보고 왔듯이 매출액은 그냥 좀 평이한 수준입니다. 자, 근데 요 밑에 있는 이 요소들이 좀 중요합니다. 매출 원가는 작년도와 좀 비슷했어요. 원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. 오히려 떨어졌죠. 그리고 이 원가가 좀 이렇게 평이했기 때문에 매출의 총 이익 관련된 부분도 그다지 좀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. 근데 자, 여기 보고 계시는 이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서 21년도와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22년도, 23년도 때 이 판매비와 관리비,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겠습니다. 판관비에서 엄청나게 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굉장히 이 다양한 방법들로 이 기업들은 이 판관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. 어느 기업에선 이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면서 판관비를 낮추기도 하고요. 아니면 이 외부 서비스로 맡겨놨던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면서 내부화를 시키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 공급 업체와의 어떠한 협상들, 그리고 이 비용 관리와 아니면 이 예산 관리 감독을 이 감독 부서를 창설한다든지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이 있겠지만, 사실 이 드리머스 컴퍼니가 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사업 부분이 이 뮤직 사업, 이쪽 부분에서 이 판관비를 사실 낮춘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죠. 자,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서 판관비를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, 반대로 여러분, 아싸리 그냥 이 매출 총이익 부분을 증가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요걸 하기 위해서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 그냥 픽스된 그냥 고정이 됐다라고 놓고 보신다면, 이 매출 총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어떠한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점유율을 올린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제품의 판매 단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사실 우리 드리머스 컴퍼니 입장에서 이게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.
이 드리머스 컴퍼니의 사업 부문을 보시면요, 뮤직 부분하고 디바이스 부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, 대표적으로 뮤직 부분 하면 여러분 당연히 뭐 플로우겠죠. 플로우가 비율이 58%가 넘어가는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뭐 음반 및 디지털 콘텐츠 유통도 하고요. 또 뭐 무선 제어 LED 음원봉, 뭐 굿즈, 뭐 공연 기획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, 이 드리머스 컴퍼니의 태생 자체가 아이리버와 굉장히 밀접한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고음질 오디오 재생기기, 옛날로 말씀드리면 MP3 같은 거죠. 자,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. 그러면서 뭐 블랙박스, 로봇 청소기 등 뭐 생활가전도 손을 대고 있는데, 이러한 신사업 부분에서도 뭐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미 이 생활가전 자체는 어떠한 이 뭐 미디어 업체나 뭐 어떤 엔터테인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, 아니면 이렇게 뭐 미디어 업체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낄 틈이 사실 좀 잘 없습니다. 이미 뭐 LG, 뭐 삼성, 뭐 쿠쿠, 아니면 뭐 코웨이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좀 걸출한 이런 기업들이 이 생활가전은 다 지금 먹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그래도 이 아이리버의 과거에 이 엄청났던 브랜드 인지도를 좀 앞세우면서 아이리버의 후손 뭐 이런 이미지를 지금 현재 입히고 있죠. 근데 그게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우선은 당장 이 드리머스 컴퍼니의 실적 개선을 우리가 기대를 하기 위해선, 아까 제가 이 플로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. 뭐 브랜드 인지도나 뭐 점유율 뭐 향상 뭐 이런 것들. 자,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신사업 부문에서도 확실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진짜 이 과거에 이 엄청나게 많았던 이 아이리버의 고객들을 다시 한번 흡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어떠한 좀 구체적인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좀 전략이 많이 좀 필요해 보인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이 뮤직 부분과 디바이스 부분 합산 이 매출 비율을 좀 놓고 보시면, 뮤직 부분이 84% 그리고 디바이스 부분이 약 15%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이렇게 좀 비율이 엄청나게 크게 차지가 되고 있는 이 뮤직 부분, 즉 이 플로우에 관련된 사업성을 끄집어 올리면서 좀 동시에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이 디바이스 부분, 이쪽에서의 매출 비중 확대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투자자들, 즉 우리 주주님들로 하여금 정말 이 눈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어떤 좀 명확한 성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같이 볼게요.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, 지금 이제 이 박스권 횡보가 굉장히 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.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당연히 이 실적이죠. 이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한 것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주가에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고요. 이렇게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.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, 우리 드리머스 컴퍼니의 음원 플랫폼인 이 플로우가 벤츠의 신형 E클래스에 탑재가 된다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급등이 됐어요.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플로가 좀 이 개별적인 그런 호재가 아니었고, 플로 말고도 다양한 음원 플랫폼들이 다 같이 좀 탑재가 된다, 이렇게 좀 분산이 됐죠, 이 재료가. 그래서 시장에서 바로 재료 소멸로 인식하면서 주가 상승분 다 반납하는 주가 조정이 나왔던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적 개선 기대감 자체가 너무 암울했죠. 신사업도 다 성과가 좋지 못한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, 또 이 플로우를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 또한 점점점 꺾이면서 이런 것들이 이 주가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됐다.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이렇게 좀 위치를 했죠.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기대감은 뭐냐면, 22년도와 23년도 실적 자체가 너무나 좋지 못했잖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4년도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좀 차트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지금은 이탈했던 이평선들 다시 11선과 21선 위로 올라와 주는 데 성공했고,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래도 저점을 좀 높여 가지고 있는 추이이긴 해요. 이게 아무래도 24년도 1분기 실적,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,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뭐 거래량 자체는 정말 굉장히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수급 동향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좀 체크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, 그래도 그나마 좀 유의미한 게 뭐냐면, 이렇게 뭐 4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주가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죠. 그러다가 이 기관이 역대 한번 좀 크게 손절을 했습니다. 근데 그러다가 지금 가장 최근까지의 이 추이 자체 보시면요, 다시 기관들이
그렇게 뭐 유의미한 그런 수급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어떤 이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. 근데 외국인과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요거가 일단은 좀 눈에 띄는 그나마 우리가 고무적인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찌되었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24년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 제가 올라올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요.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도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